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 집안하고 인연을 끊던가, 나랑 인연을 끊던가, 지금 당장 하나만 정해. 아들은 깜짝 놀라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흥분하셨어요? 하지만 홍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방금 그 집안 어른이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집에 와서 욕설을 퍼붓고 소리 지르고 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할 짓이야? 이 이야기는 올해 67세인 홍민정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민정 씨는 5년 전 사돈댁에서 들려온 부고를 듣고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홍 씨 가족은 예의와 정성을 다해 고인을 기리고 홍 씨의 아들은 상주로서 사돈댁의 장례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큰 친밀함은 없었지만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서로를 챙기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때 사돈댁의 어른들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홍 씨는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홍 씨의 바깥 사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홍 씨와 그녀의 가족은 당연히 사돈댁 식구들도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록 큰 친밀감은 없었지만 지난번 자신들이 정성을 다했던 만큼 이번에도 사돈댁이 최소한의 예의를 다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홍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분위기는 차분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홍 씨의 얼굴에는 점점 실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설마 무슨 일이 생겼겠지. 곧 연락이 오겠지. 홍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사돈댁 쪽에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식장 입구를 주시하며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직접 인사를 다니는 중에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 이렇게 늦을 이유가 있을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홍 씨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간은 흘러 장례식 일정이 끝날 때가 되어갔습니다. 그제서야 홍 씨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돈댁에서 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홍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유를 들어야 하나? 연락을 해야 하나?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 날 홍 씨는 아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상주로서 밥을 먹고 있던 순간 사돈댁 어른이 던진 말이 홍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상주가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나요? 참 예의가 없네요. 조문객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며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돈의 태도는 모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홍 씨는 꾹 참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사돈댁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위로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홍 씨는 여러 번 되뇌며 그들의 침묵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생일날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한 걸 사돈들이 싫어했대요.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홍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홍민정 씨 56세는 남편과 단둘이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안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홍 씨는 잠시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작스럽게 와서 놀랐지요? 사돈은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홍 씨는 당황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사 중이셨나 보네요? 사돈은 홍 씨의 식탁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홍 씨는 살짝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네, 뭐 간단히 먹고 있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사돈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럼 한 숟가락 얹혀도 될까요? 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예의상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 주었지만 그 순간부터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내내 대화는 끊겼습니다. 간헐적으로 사돈이 던지는 사소한 질문들에도 홍 씨는 적당히 대답만 할 뿐 그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은 맛있네요. 요즘 잘 지내시는 거죠? 사돈이 말을 이어갔지만 그 속엔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나 있는 듯 했습니다. 홍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쑥 찾아와 어색한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돈이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내색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홍민정 씨는 끝내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어색한 대화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홍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장례식장에 간 게 그렇게 불편했나요? 사돈은 그 순간 동공이 흔들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진심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던 겁니다. 예의와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남편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사돈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상황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홍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갔던 건 어떤 상황으로 보셨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편했다면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홍 씨의 목소리에는 억눌러 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더는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는 그때 진심으로 조문을 갖고 아들이 상주 역할까지 하면서 최대한 도우려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면 대체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사돈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고 당시에는 좀 복잡했어요.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러나 홍 씨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듣기 위해 기다렸지만 사돈의 말은 계속해서 회피성 대답으로 일관됐습니다. 홍민정 씨의 물음에 점점 몰리는 듯했던 사돈댁은 결국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랬냐고? 우리도 상황이 있었다니까.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사돈댁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홍 씨는 억울한 마음에 더 강하게 따지려 했지만 사돈댁은 말을 끊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자꾸 몰아붙여요? 당신네도 완벽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래저래 바빠서 못 갔다니까. 그걸 꼭 이렇게 끌고 나가야 속이 시원해요. 그 순간 사돈댁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깟 장례식에 안 갔다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쳐요? 당시에 우리도 정신없었다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좀 마요. 홍민정 씨가 사돈댁의 태도에 대해 묻자 사돈은 차분한 듯 하면서도 뻔뻔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았어도 딸을 통해 충분히 제 마음 전했어요. 사돈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던졌습니다. 홍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다였단 말씀이세요? 사돈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딸이 대신 상주도 돕고 제 마음을 충분히 전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홍 씨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썼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안 오실 줄은 몰랐네요. 예의상이라도 한 분은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사돈은 어딘가 불만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저희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어요. 꼭 그 자리에 직접 가야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홍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사돈의 말투와 태도에서 느껴지는 무책임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애도 대신 핑계와 무성의함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뱉은 욕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홍 씨는 한순간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가족한테 욕을 하셨어요? 홍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찬장에서 굵은 소금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고 싶으면 버텨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상종 못하겠습니다. 홍 씨는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고 사돈댁 얼굴 가까이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모욕을 주고 욕설까지 했으니 이걸로 끝입니다. 사돈댁은 얼굴에 뿌려진 소금을 닦아내며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끝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홍 씨의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소금이 흩어진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돈댁이 나가자마자 홍민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 집안하고 인연을 끊던가 나랑 인연을 끊던가 지금 당장 하나만 정해. 아들은 깜짝 놀라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흥분하셨어요? 하지만 홍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방금 그 집안 어른이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집에 와서 욕설을 퍼붓고 소리 지르고 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할 짓이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격양된 목소리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울분을 삼키며 다시 외쳤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희 장래까지 도와준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해. 그 집안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엄마 편에 설 건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제가 사돈댁과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홍 씨는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얘기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내가 내 아버지랑 우리 집안까지 끌어들여가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쪽에서 다 망쳐놨다고. 이제 그 집안하고는 끝이야. 내가 지금 엄마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나랑도 끝이야. 알아들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 며느리를 불러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대화는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며느리는 대화를 듣기보다는 친정댁의 편을 들며 홍 씨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충분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보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친정댁도 어머님 때문에 불편했을 거라고요. 홍 씨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너도 그쪽에서 나한테 욕설까지 한 거 들었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왜 자꾸 몰아붙여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보기엔 친정 식구들이 더 상처받았어요. 홍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거니?
내 친정편을 드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내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일부러 그랬을 리 없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민감하게 굴어서 일이 커진 거예요. 홍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시댁에서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겠다는 거니? 내 남편과 이 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알기나 해? 그러자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어머님 말씀 듣고만 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님 생각만 고집하시는 건 저도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 순간 홍 씨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고 내 노력을 짓밟는 집안과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너랑 내 친정댁이 맞다면 난 여기서 그만둘 거야. 홍 씨는 며느리를 향해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해. 내가 친정 식구들과 더 편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마.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홍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이런 관계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봐. 결국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의 끝없는 무례와 며느리의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홍민정 씨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차라리 그 콩가루 같은 집안하고는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낫다. 그런 사람들하고 얽혀봐야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홍 씨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애써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애도 없는 상황이니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도 없어. 너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이번 일을 경험 삼아 너도 배우고 더 나은 가정을 꾸리면 된다.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이혼의 여파로 인한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이를 본 홍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내 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는 이런 집안이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홍 씨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사돈댁과의 관계를 끝낸 데서 오는 안도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며 아들과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새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홍민정 씨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 간의 인연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대화를 시도했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